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시켰던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서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가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투자 아이디어들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은 어땠을까요?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 보시죠. 우리 전문가님은요. 미국의 18월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 근원 CPI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안도하는 한편 그래도 전월보다 올랐으니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CPI가 그래도 발표가 됐고 우리 시장은 큰 타격 없이 정말 모처럼 기분 좋은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그동안의 하락폭을 전부 만회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상승불을 켜준 목요일장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종가 살펴보면요. 전 거래일 대비 1.51% 우상향을 그려서 2,572.89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1.90% 빨간불을 켜내며 899.47포인트로 900선을 목전에 두고 장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승불을 이어서 내 계좌에도 상승불을 켜주게 해줄 우리 전문가님 소개로 이어가 봐야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차트의 신, 상한가 킬러, 또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 대표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정말 주특기라고도 적혀있듯이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 지명을 바탕으로요. 돈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 속에서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주십니다.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물론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날 하루하루 강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쏙쏙 선별해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지지부진했다, 어지러웠다, 답답하다, 지수가 흘러내린다라고 했던 최근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강한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을까요? 대표님의 실력, 수익률표를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이 5종목은 이번 주 단 3거래일 동안 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일단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율촌과 두산 두 개의 종목을 노란 톡방 안에서 함께 공략해 주셨고요. 그 다음 날 또 라이콘부터 시작해서 25%의 상승불을 뿜어낸 알테오젠 또 공략을 해주셨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9%에 가까운 그런 상승 탄력 보여줬던 조비 또 함께 공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은 하루하루 강한 종목들 그날 공략해서 또 그날 상한가까지 맛보게 해주시죠. 지난 투자의 정글이 첫 방송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175종목을 또 상한가 종목으로 여러분께 안겨드렸는데요. 앞으로 남은 9월에는 또 어떠한 미임주, 미남주를 함께 공략해 주실까요?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이것과 똑같이 생긴 QR코드 우측 하단에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만 딱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가볍게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법, 투자, 또 차트 상태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 상태가 좀 심각하다,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의 종목 상담 코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먼저 들어오시고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하나 또 들어주시고 1대1로 맞춤 해결법 찾아드리고 있고요. 또 이 상담을 통해서 차트의 언어, 차트 공부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용과 관심 또 참여 바라면서 오늘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기쁜 하루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런 장세에 있어가지고 매일 그래도 미인주는 있기 때문에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상한가, 그저께도 상한가, 지난주도 상한가, 지난달도 상한가. 네, 제가 지난 작년 12월 달부터 박스경제TV에서 방송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175개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 종목을 함께 공략하고 매매를 해보았거든요. 자,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 상단에 딱 보이는 것처럼 자, 뭐 일주 전, 한 달 전, 뭐 수개월 전에 종목을 이야기한 게 상한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가는 부분. 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렇듯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자, 돈이 들어오는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돈의 움직임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상한가 종목도 함께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좀 얘기 드리고 있는 것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이라고 하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두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산 지금 어제 매매했었던 거고 제가 오늘 화면을 캡처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제가 두산이라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두산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노란 통곡에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산이라고 하는 종목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이슈가 핫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대단히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1일이었죠. 월요일날 상한가 갔었죠. 근데 화면에 보인 것처럼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죠. 금요일날 자, 9월 20일입니까? 21일입니까?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여튼 9월 20일, 9월 20일 양일 중에 한 하루일 거예요. 여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IPO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11만 원대에서의 강한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산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운이 좋게도 근데 매일매일 운이 있다라는 건 실력이 있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얘기하겠습니다. 실력이 있다 보니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매수해서 상한가 그리고 화요일 날 갭상승 올라가는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장 마감할 부분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노란 통과에다 이야기를 드려요. 두산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두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 마감할 때 아마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튼 이번 주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로봇스타에 있어가지고 강한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종합주가지수 오늘 1.56%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선압이라는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선압. 자, 여러분들 오늘 29% 상한가 같습니다. 저 오늘 이거 제가 화면 캡처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선암은 제가 매수로 들고 있다가 오늘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청산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자, 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까? 여러분들 선암이라는 종목 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빵빵빵 올라왔던 아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자, 세력들도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요 손실을 보는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암이라는 아이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빵 올라갑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력들이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선암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대단한 큰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러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러분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턴을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상승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누가 삽니까? 세력이 사서 주가를 부양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자, 떨어지면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시세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했던 이런 상한가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을 그냥 흘려보지 말고 이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이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 얘기해 볼까요? 자, 조비라든지, 자, 봐보겠습니다. 자, 조비 어제 매매해가지고 상한가 수익을 낸 부분, 상한가 안 가고 28%가 올라갔던 부분이죠. 자, 어제 조비에 대한 부분 매매를 했던 걸 보여드리자면 어디 있을까요? 라이콤 있고 알테오젠 있고 조비가 있는데 어제 여기 있군요. 자, 조비 있죠. 이게 어제 매매했었던 종목입니다. 조비. 왜 이 종목을 어제 공략을 했고 왜 관심 있게 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수익낼 수 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조비란 종목 자체가 상한가에 육박하는 부분에 상승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아침에 검색되자마자 실시간 검색기에 검색되자마자 이 종목 공략해서 상한가를 육박하는 상승률을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자, 맥락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보시면 자, 이때 무엇이 나왔죠? 주가가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줍니다. 언제였을까요? 지난 7월 중순쯤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고가가 몇 %였을까요? 19.35%가 상승합니다. 하루에 19% 넘게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승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세력이 만들었죠. 세력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저 종목의 주가를 이렇게 19%가 올랐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올렸다? 세력이 올렸다. 그럼 이 세력들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의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난 9월 달에 갭 상승을 해가지고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상승 고가를 만드는데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서 떨어지죠. 그런데 음봉이 떨어지죠. 몇 번 떨어집니까? 1, 2, 3. 이걸 뭐라 그래요? 흑산병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흑산병 포인트는 우리가 사케다법에서 놓고 보면은 추세 전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부분인 거고요. 실전에서는요, 흑산병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파동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흑산병이 나온 포인트가 어떻다? 아래 하단에 이평선에 대한 지지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세 개의 음봉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닥에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세 개는요, 악성 매물을 흡수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 아이는요, 딱 차트를 놓고 보면요, 1년 이상,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한 아이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조비라고 한 아이에는 악성 매물, 소위 주가가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물려있는 투자자들만 질비하여 있는 거죠. 그냥 시체들이 그냥 질비한 종목이 바로 조비라고 한 아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표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평선입니다, 여러분들.
자, 검정선 보이고요. 회색선 보이고 핑크, 블루, 레드, 블랙까지 쫙 보이죠. 이게 뭐예요? 자, 이평선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481 이평선이고요. 그 아래가 240, 그 아래가 120, 그 아래가 60, 그 아래가 20, 15. 완전 역배열된 종목이 바로 조비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목은 여러분들 중요치 않습니다. 왜 중요치 않을까요?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횡보장도 있는데 그 장세마다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종목들, 미인주들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종목들을 다 인지하고 뉴스를 캐치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뉴스라고 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리얼타임의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다 오픈되어 있는 정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개가 넘는 종목, 2,500개 여기가 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픽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차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트 안에는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이라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매 순간 객관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자, 481 이평선, 241 이평선, 120일, 60일, 20일, 15일까지 갖고 역배열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481 이평선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요. 이 녀석은 몇 년 동안 이평선이 어떻습니까? 하락으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야지 좀 더 표현 방향이.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 480일 동안 이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어떤 상황이야?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플러스 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 난 거를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적 접근이죠.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야,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그런데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내가 매수한 거는 저기 펜트하우스예요.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죠? 주가가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추가 매수를 하죠. 추가 매수. 그죠? 소위 우리 그 물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멈춘 영역에서의 물량을 모아가고 혹은 고점에서 있던 물량을 손절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이 투여되는 시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번 7월 달부터 시작된 게 이 조비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7월 달에 19%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상승이 진짜 상승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조비라는 종목을 좀 추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비라는 아이는.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떨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좀 그림을 좀 급하게 그리고 있는데,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예,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엉망을 좀 그린 것 같은데, 곤노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곤노? 옛날에 곤노.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어머니가 간식으로 무엇을 이제 시골에서 어떤 간식 줍니까? 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삶아서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고구마를 엄마가 삶아주고 계세요. 고구마를 삶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구마를 이렇게 삶고 있는데, 자, 어머니가 선수가 아니야. 고구마를 삶는 데 있어서 이제 초보 어머니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보죠? 어떻게 볼까요? 찔러보죠. 뭐 가지고 찔러봅니까, 여러분들? 젓가락 갖고 쿡 찔러봅니다. 맞죠? 초보 어머님들, 선수 어머님 말고. 초보 어머님도 어떻습니까? 저 고구마 감자 삶을 때 잘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꾹 찔러보죠. 무엇 가지고? 젓가락 갖고 꾹 찔러봅니다, 여러분들. 그쵸? 잘 익었어요. 그러면 바로 꺼내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익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젓가락 찔렀다가 빼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삶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찔러보고 익었다 싶었을 때 이제 꺼내서 먹게 되죠. 자, 여러분들 주가를 우리가 고구마 감자를 삶아가지고 먹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조비란 아이를요. 네, 지금 여기다 지금 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삶고 있는 거예요. 삶고 있는데 이때 어떤 액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뭘 했다? 콕 찍어본 거예요. 자, 비유가 적절하죠. 주식은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구간이 바로 조비라고 하는 아이를 자, 이제 하락을 몇 년 동안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락을 진행해 왔는데 이 아이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주가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누가? 조비를 핸들링 하시는 어머니께서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와요? 젓가락으로 한번 쿡 찔러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찔러봤더니 잘 안 익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야, 좀 더 삶아보자. 어떡합니까? 시간의 횡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야, 고구마 감자 삶는데 소금을 넣으면 더 맛있대? 양념을 칠 수가 있겠죠. 그게 뭐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가격의 조정이 나온 거죠. 자, 한번 찔러보고 시간 조정을 하고 가격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나와요? 자, 라운드 바텀 만들고요. 주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합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컵 위드 핸들이라고 그래요. 컵 위드 핸들. 컵 위드 핸들. 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건 투자의 패턴을 정의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컵 위드 핸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금융의 역사는 서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양에서 이러한 패턴들을 정의 내리고 마켓 메이커들이 주가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컵 위드 핸들을 놓고 보면은 손잡이가 있는 컵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커피잔이 있어요. 커피잔 패턴이라서 저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런 커피잔 여러분 봐보셨죠? 옛날에 행땡 자기, 뭐 한땡땡 자기,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커피잔 딱 이렇게 이쁜 거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는. 그거 한번 연상을 시켜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 모양을 보시면 자, 커피잔이 어떻게 됐어요? 컵이 모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컵이드 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피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비란 아이를 공략한 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략을 했고 커피 손잡이에 해당되는 고점까지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타겟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세력주예요. 세력주. 세력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아이들은 저런 패턴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은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왜 저러한 과정이 나오는 걸까?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해 나오는 거죠.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락에서 하락을 멈추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추세가 나와요. 추가 하락을 하든지 추가 상승을 하든지. 자, 주가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인 게 수렴과 발산을 필요합니다. 수렴했다가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 용수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떤 거예요? 용수철이 있어요. 땡글땡글땡글 말려진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을 탕 튕기기 위해서 우리 어떤 거를 하게 되죠? 꾹 누르죠. 용수철을 꾹 누르지 않습니까? 꾹 누르는 게 수렴의 영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탁 놓은 순간 띠용 하고 올라가죠. 근데 스프링이 용수철이 어떻게 올라가죠? 띠용 올라갔다가 한번 통 떨어졌다가 다시 뿅 올라가죠. 뿅, 뿅, 뿅. 예,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용수철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았어요. 원래 이만한 용수철인데 손으로 꾹 눌렀더니 얘가 이만큼 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손을 딱 놨어요. 그랬더니 용수철이 띠용 올라가죠. 근데 다시 떨어지죠. 그 다음에 바닥에 탁 지면에 맞은 다음에 한 번 더 띠용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똑 떨어진 다음에 띠용 하고 올라가죠. 이게 파동이에요.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 과정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이 패턴들을 세력들이 어떠한 식으로 주가를 만들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가가 잠깐 떨어지고는 이 영역에 손절하고 나오는 거고요. 올라간 순간 정점에서 고점에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갔고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고요. 다시 떨어졌을 때 손절하게 되는 거고요. 손절하고 났더니 또 올라가는 거고요. 이러한 불필요한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손실 중이다라고 했었을 땐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어떠한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가, 양봉의 매수라는 건가, 음봉의 매수라는 건가. 양봉의 매수했을 때의 전략과 음봉에서의 매매했을 때의 전략은 완전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음봉 매수를 해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양봉 매수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기법들은요, 수백 수천 가지예요. 다만 내가 지금 현재 매매하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어떠한 기준에 접근했고, 이 기준에 접근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이고 손실률은 얼마이며 실패 확률, 성공 확률은 얼마인지 손익비와 승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 지금 TV 보고 계시는데요. 자,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게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먼저 객관적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매매도 늦지 않다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립니다. 다만 나의 투자금, 시드머니는 제한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시드머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나의 기준이 명확치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진짜 자산을 함부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장은 매일 열린다. 매일 열리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투자 방법을 만들기 전까지 나의 시드머니를 한 방에 넣지 마시고 분할로 테스트를 하고 백테스트를 하고 포워딩 테스트를 해서 전략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었을 때 차근차근 시드머니를 늘려가면서 복리 효과를 가져가야지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자,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 내가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순신 장군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아, 이순신 장군님 아니시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손자병법에 나오죠.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절대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알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시장, 투자하는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가지고 정말 저는 금융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 구간이다.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금융은요, 이거 할까 말까가 아니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금융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 실질적인 실전 투자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난 다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딱 오후 4시에 팍스 유니 TV 채널 딱 고정하셔가지고 보시고, 만약에 못 보셨다 한다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녹화 방송 있으시니까 꼭 챙겨 보십시오. 꼭 챙겨 보시고, 이러한 매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후 시간에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민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현재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남겨주시면은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설명해 주셨듯이 객관적인 근거인 차트를 바탕으로 수급이 몰리고 돈이 되는 종목들을 포착을 해 주시죠. 이번 주 3거래일 동안 또 3개의 상한가 종목을 포함해서 28%의 상승불, 또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는 그러한 2개의 종목을 함께 공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이 5개의 종목을 모두 다 받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는 강하고 탄탄하고 예쁜 종목들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또 아픈 고민 뻥 뚫어버리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조재훈님께서 문의 주신 제이오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7% 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차트 상태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휴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가 32,000원이시고 오늘 종가는 29,300원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이오 무슨 종목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이오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봤더니 뭐 성장성 있는 사업을 하고는 뭐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제이오라는 종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이오라는 종목 지금 신청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회사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송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제2호를 제가 잠깐 검색해봤더니 성장성 어쩌고 저쩌고 막 블라블라 막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 나쁜 회사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예요. PR을 해야 돼요. IR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회사는요, 앞으로 망할 회사예요. 라고 하는 회사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 우리 회사는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면서요. 네, 다 좋은 이야기예요. 다 열심히 합니다. 회사 망하고자 일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임직원분들께서. 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를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평가해 줄까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고평가와 저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자, 이 회사가 현재 주가 대비 고평가됐다, 저평가돼서 평가를 합니다. 뭐 PBR이든 퍼가 됐든 에비다가 됐든 또 매출의 성장성이라든지 뭐 현금 자본의 흐름성이라든지 뭐 부채 뭐 이런 것도 다 챙겨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주가라는 걸 검사를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과연 누가 결정할까? 여러분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바로 가치 투자예요. 중요한 건 이 주식을 세력이 올릴 것인가 올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 시장이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 그러한 장부에 있는 그 숫자가 이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제2호가 상장을 올해 2월 달에 했네요. 보니까 올해 상장을 했어요. 자, 19,300원에 저가를 만들면서 올라왔는데요. 자, 시가가 상장 시 시가가 얼마였다? 19,900원이에요. 자, 제2호. 저는 제2호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1도 없어요. 중요한 건 제2호라고 하는 주식을 과연 마켓메이커들이 더 주가를 올릴 것인가, 올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대단히 객관적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만 딱 그리겠습니다. 그럼 대단히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러한 상승, 양봉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하락, 음봉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보이실까요? 아주 심플하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신규 상장주예요. 히스토리,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 올해 23년 2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9월 달이에요. 한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자,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7개월 동안 시장에서 평가해주고 있는 이 가치는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야, 있잖아. 이 종목 뭐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올라갈 거야. 그래. 올라갔습니다. 그쵸? 자, 19,000원짜리가 42,000원대까지 거의 뭐 더블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야, 있잖아.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냥 뭐 그런 거 같아. 주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야, 아닌데 갈 것 같은데 야, 가기는 못 읽어.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간 채가 다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제2호라고 하는 종목을 얼마만큼 포커스하고 있는지는 주가가 그대로 반영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흐름 보겠습니다. 흐름 보시면 이 아이기 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는 봐야 될 게 자, 8월 말에 이 고가 형성된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이 포인트. 만약에 이 아이가 진짜 강하게 갈 의지가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될까요? 여기에서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양봉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2호가 무슨 사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거 나 모르겠어요. 야, 시장에서 일단 제2호라는 종목을 나는 이거 미인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주가는요, 미인주는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주가가 미인주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 계속 인기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콧대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게 돼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빰, 빰, 빰 이렇게 올라가요. 자,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뭐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고점을 높여가요. 하이어 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점을 높여가죠. 하이어 하이, 하이어 하이가 돼요. 그리고 하이어 로우가 됩니다. 저점을 높여가요. HLHL, 하이어 로우, 하이어 로우예요. 저점을 높여가요. 이게 시장의 미인주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이 영역과 이 영역은 차이가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자, 왼쪽 좌측에 동그라미 친 영역은 어떻습니까? 자, higher low, higher high 어떻습니까? 고점도 높여가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어요. 자, 기대감 하나 가지고 시장에서 쫙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도 어떻습니까? 소멸됩니다. 소멸.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대감, 두 번째 실적. 이 안에는 여러분들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주가가 상장을 하고 올라갑니다. 이거 실적 베이스로 올라간 걸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아니에요. 오로지 인자가 뭐예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인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상장을 하고 나면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신규 상장주라 잘 생각해 보세요. 신규 상장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주가 빵빵빵빵빵 올라간 아이 있나 찾아보세요. 아마 거의 전무합니다. 대다수의 신규 상장주의 패턴은 여러분들 상장을 하고 기대감으로 빵 갔다가 반납을 하는 게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는요. 야, 오늘 나 소개팅 할 건데 야, 지금 나올 그 친구 있잖아. 킹카야, 퀸카야. 블라블라. 얘기하죠. 많은 기대감을 갖고 가요. 아주 소개팅하는 날짜까지 딱 이제 기다립니다. 또 준비하고 나가요. 나가봐서 딱 만나보고 그런 거 같네. 그러다가 몇 번 만나보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보는데 만나봤더니 아니야. 딱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실체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블라블라 불러요. 물론 아주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평가해주는 가치라고 하는 건요. 이미 IPO를 딱 하는 순간 빵 오픈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일단 찍히고요. 기대감이 한 방 빵 찍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빵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그 재료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아이도 만나봤는데 어찌어찌 만나봤는데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봤더니 야, 그래도 이 아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실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야, 이때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잠시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잠깐 거리를 두고서 가져봤더니 그래도 그 아이가 최고더라. 구간이 명관이더라. 라고 하면서 다시 관심을 가져보고 연락을 하게 돼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실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인주의 여건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1차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구간은 어떤 거예요? 이제 약간 거리감을 둬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시간을 갖고 가격 조정하면서 나오고 간격을 좀 갖고 난 다음에 그래도 되돌아봤더니 괜찮은 것 같다 했을 때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과정을 딱 놓고 보면 제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수학적 포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가 가치, 거래량, 시간에 대해 가지고 막 제가 논할 수 있어요. 수식 적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그렇다 머리 또 남는 게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소개팅 얘기해주고 감자 고구마 삶는 얘기해주고 있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공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제2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2호와 같이 생성되어 있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은 여러분들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각양각색이라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이렇게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봅시다. 그럼 보면 고점도 낮춰가고 있고요. 저점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강한 상승이 가려고 했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8월 말경에 여기를 올라타야 됐었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못 올라탔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강한 종목이다, 약한 종목이다. 강하지 못한 종목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아주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린 아이는 아니다. 하지만 다만 지난 5월 달의 저점과 8월 초의 저점에 대한 부분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우리가 상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저점이 깨지면 무너집니다. 왜? 오늘 양봉은 상승을 해보기 위한 세력이 들어온 자리예요. 그게 조막손이든 메인 세력이든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힘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요. 오늘 양봉에 저가를 훼손하는 저가 27,800원이 훼손되죠. 그럼 이하는요. 원래 상장했던 가격 2만 원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오늘 저점에 대해서 27,800원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 걸리려면 지난 8월 여기에 만들던 고점 라인 보이시죠? 32,0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61선과 120선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반년 동안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반년 동안에 평균가를 넘어섰다 했을 때는 이제는 수익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 드라이브 걸리는 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지금 딱 매수하신 32,000원 가격 자체가 이 아이의 평균가예요. 시장에서 주가 조금만 떨어진다면 손절할 사람들,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불타기를 가지고 주가를 확 부양시키려는 사람들이 초집중해서 보고 있는 영역이야. 32,000원 넘어가면 시세 구간 들어가고 만약 27,800원이 깨진다면 손절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 보시고 매일매일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설명드리고요.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방금 상담을 도와주신 제이오처럼 우리 김진영 대표님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요. 바로바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에 대한 해결법 함께 모색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도 상담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은 또 어떤 상담 내용을 보내주셨을까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매수가 39,900원, 비중 15% 들고 계시고요. 오늘 많이 하락해서 울고 있어요 라고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상태, 또 차트 상태,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우리 전문가님의 분석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네오위즈 함께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네오위즈 오늘 마이너스 15.57% 하락을 했네요.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장대 양봉이 올라와서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고점이 얼마였을까요? 42,650원, 10.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참 안타깝는데, 자, 매수가 자체가 39,920원이니까 혹 어제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혹은 장기적으로 좀 손실 중에 있다. 어제 수익권 갔다 다시 빠질 수도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재무 차트 하나 좀 열어놓을 텐데요. 자, 이거 지금 네오위즈의 재무 차트예요. 제가 뭐 많은 걸 보여드리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네오위즈는요, 그냥 가게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주식회사, 자, 회사, 그냥 가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가게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많이 파는데, 자, 원가, 인건비 다 빼고 어떻습니까? 돈이 또 남아야 돼요. 많이 팔았는데 많이 팔긴 했어요. 매출은 많아. 근데 뒤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진짜 남는 돈이 적어. 그러면 가게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망하겠죠. 자, 여러분들 네오위즈 보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보이는 저 빨간색 표시가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18년, 19년, 20년 어떻습니까?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21년, 22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올해 자, 회사라고 하는 건요.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영원한 4번 타자는 없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어떠한 종목이든 영원한 4번 타자 없어요. 우리나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 70년이 흘렀습니다. 이 7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 자, 과연 지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탑10에 있던 대기업들이 현재도 탑10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얼마만큼 적자 생존에 있어가지고 강하게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회사들은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흥망성쇠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네오위즈를 놓고 보면은 지난 2018년, 19년, 20년에는요. 호황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웅인지 21년, 22년 오면서 자,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당연히 순이익에 해당 부분 다 차 띄고 포 띄고 진짜 남는 돈 봤더니 이 부분 봐보세요. 어때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우이지에 대한 가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치 투자 입장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서 딱 끊어놓고 보겠습니다. 그래, 자, 1, 2, 3년 동안에 자, 매출도 늘었어, 단기수도 늘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가. 가치 투자 맞아. 볼게요. 자, 2021년, 22년 반토막에 나버립니다. 매출과 순이익이요. 그런데 주가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웬걸? 네, 따블이 갑니다. 자, 일단 올해 2023년 분기에 대한 실적은 제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 가치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반타작 난 회사예요. 근데 주가는 더블이 올라갑니다. 이게 가치 투자의 진면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회사의 주가의 가치를 누가 평가해 주는 거야? 시장이 평가해 주는 거 잊지 마시라는 얘기 좀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과정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월봉 한번서 얘기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주봉을 보면서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그림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예요. 이 부분이에요. 자, 상승에 대한 마무리 짓고요. 하락, 반등하고 그 다음 하락 넘어가는 영역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늘 하락이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2022년 4월 달부터 마지막 주가의 피날레를 장식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는요. 기본적인 게. 왜? 물론 2023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이 회사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게임에 대해 가지고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또 포장하기 나름이니까. 앞서 얘기했죠. 21년 회사가 매해년 반토막 나는 상황이 있어서 주가는 따블러 갑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현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진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2020년 4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1년 2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18,000원짜리가 5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네오이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야, 너는 쓰레기야 라고 평가한 거죠. 하지만 아직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한 방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은요. 이 시장에 참여한 세력, 개인 투자자 포함해가지고 여튼 한 주를 산 사람이든 1만 주를 산 사람이든 간에 이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가 바로 이동평균선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나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 보이는 선이 뭐예요? 481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 어떤 흐름이에요? 2년 동안의 흐름이에요. 2년 동안 흐름. 자, 여기에서 올해 7월 달에 조종하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눌림받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녀석이 1년 2개월 동안 상승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고점 대비 저점에 대해서 평균 단가 포인트가 바로 이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락과 상승에 대한 2년 평균선 가격 자체가 바로 482평균선이다. 이동 평균선이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난 53,000원짜리가 3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32,000원짜리가 4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 포인트예요. 여기가 눌림목 포인트, 풀백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고점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반등을 마무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하락 1파, 반등, 하락 2파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고점을 마무리하고 떨어진 부분이에요. 이게 하락으로 더 무너지려면 어떻다? 32,500원대 라인이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오늘 대음봉이 나왔는데 내일 추가 음봉이 나오지 않고 지지받고 턴이 나온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4만원대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